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3일이 되겠습니다. 자, 8월 3일 하면은, 저는 선뜻 떠오르는 게 그 83, 사체 동결 뭐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어, 그 1970년대 초에 이제 그런 그 사건이 있었죠. 뭐 요즘 그 시장경제 논리에 따르면 근데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 시장경제, 즉 그 자본주의 그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시장도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사람만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 어떤 그 이념만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도 실패를 해요. 그런 시장이 실패를 하기 때문에 독과점을 갖다 규제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시장의 실패가 있을 때에 또뭐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조치들,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럼 또 시장은 그걸 또 피해서 나갑니다. 정말 참 그 알 수 없는 게 이 경제인데, 어, 1972년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 한번 그 연도를 볼까요? 1970 몇 년도, 72년도 맞습니다. 1975년도, 72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83 그 경제 금융 조치를 이제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사채를 갖다 다 동결을 시켜줘 버렸어요. 참, 그 당시로 봐서는 아주 획기적인 조치. 지금 봐도 사실 그런 조치는 굉장히 획기적인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 오일 쇼크로 인해 갖고서 이제 휘청거리면서 어려울 때였는데,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온 신의 한 수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국가 권력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실패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도 그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조금 서서히 길었네요. 1972년 8월 3일 날은 83 금융 조치가 있었던 그 날이고요. 그다음에 세계사적으로 가만히 그 살펴보니까 오늘이 바로 1492년에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 대륙, 신대륙을 갖다 발견한 그날이에요. 그 발견을 위해서 이제 출항을 한 날이죠. 상당히 그 이제 역사적인 날이죠. 그 출항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이제 전 지구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소위 그 이제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이제 또 남미에는 여러 문명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약탈을 하고 착취를 하면서 거기서 축적된 자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본주의의 그 이제 그 초기 자본주의의 그 씨앗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뭐 같은 그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고 1492년 8월 3일 오늘 컬럼버스가 뭔가 그 신대륙을 탐험하기 위해서 배를 끌고 스페인에 있는 항구를 딱 떠나는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다. 팔로스 항이라고 하네요. 그 항구를 떠난 날이 이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 특별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컬럼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83 금융조치와 컬럼버스 이 두 주제가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컬럼버스의 항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492년 오늘 크리스토퍼 컬럼버스가 스페인의 팔로스 항에서 첫 항해에 나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항해에 나서갖고 결국은 미 신대륙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는 이탈리아 제노바 공화국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1451년에 출생을 했으며 당시는 제노바가 독립된 공화국이었으나 그렇기 때문에 제노바 시민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뭐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통일이 되기 그 이전, 그러네, 그 이전에 유럽 대륙이 대부분 그렇죠. 무슨 공국이니 뭐 공화국이니 해갖고서 조그마한 크고 작은 그런, 나라들이,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신성 로마 제국에 그 속해 있는 그런 공국이나 공화국 같은 거, 영지라고 하죠. 그게 한 1,000개 정도, 최대한 1,000개 정도 될 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냥 얼망졸망한 것들이 쭉 갖춰져 있다가 결국 그게 이제 이합 집산을 하고 통일이 돼갖고서 이제 현재와 같은 그런 유럽 구조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오늘은 뭐 유럽 대륙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유럽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콜럼버스가 자 그러나 우리는 즉 늘 고향에서 푸대접을 받듯이 좀 그렇죠. 예수도 결국은 유대인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혔듯이 그리고 늘 보면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외지에 나가고 열심히 일해갖고서 나중에 이제 훌륭한 사람이 돼갖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자, 그렇게 이 우인, 커다란 사람은 고향에서 푸대접을 받듯이 콜럼버스도 항해의 지원을 스페인에서 받게 된다. 근데 이탈리아, 이 제노바 공화국에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해줬던 거예요. 야, 그거 뭐 해분들 뭐 하냐. 그리고 우리가 바라다 보고 있는 이 지중해나 열심히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챙기면 되지 뭘 더 나가서 뭘 하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대서양을 지배한 나라가 나중에 이제 세계 패권을 쥐고 그다음에 태평양을 지배한 나라가 이제 또 패권을 잡게 되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건너간 그런 그 배사람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유럽이 그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영국이죠. 뭐 그 이전에 뭐 스페인도 뭐 엄청난 무력 함대를 갖고 있었고 뭐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뭐 다들 그 패권을 주기 위해서 엄청 그 노력을 했는데 그게 다 그 대서양을 무대로 해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러나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이제 태평양을 이제 주름 잡는 나라가 이제 패권을 쥐게 되죠. 그게 지금의 미국입니다. 예, 뭐, 그건 좀 별도 얘기였고요. 자, 어찌됐든, 그 콜럼버스가 쭉 이제 항해를 했던 신대륙 탐험 궤적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갖고 오늘 지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1492년 바다를 건너온 야망이다. 콜럼버스의 항해와 신대륙의 운명.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거창한 오늘 그 방송의 주제라고 할까요? 제목이라고 할까요? 자, 한번 동기를 보겠습니다. 왜 콜럼버스는 바다로 나갔을까요? 뭐 땅에서도 할 일 많을 텐데. 그리고 그 바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중해 같은 그런 데서 뭐 열심히 돌아다녀도 될 일인데 어떻게 저 먼 대서양으로 이제 배를 끌고 나갈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그게 시대적인 상황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우연히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연의 연속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자, 15세기 유럽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무역이 중단이 이제 됐어요. 그 동방하고 무역이 중단된 이유가 바로 오스만 제국이 이제 그 유럽 남부와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이쪽 그 아나톨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쪽 아시아를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육로가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로가 차단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고서 뭐 무역을 하고 그러던 길이 차단이 돼 버린 거죠. 네. 오스만 제국이 1453년 5월 29일 날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함락을 시키죠. 그래서 저에 대한 그 콘스탄티노플 함락에 대한 방송을 제가 금년에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찌됐든 동양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오는 길목이 바로 그 서남아시아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나톨리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 이런 그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거기를 오스만 제국이 딱 틀어주고 있으니까 유럽에서 동쪽으로 이 아시아 쪽으로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뭔가 이 무역을 해야지 이제 뭐 돈을 좀 벌고 대박을 치는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러면은 한번 바다를 끼고 나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그때 당시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중해가 이제 주 무대였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고서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이야 그 스웨즈 운하가 뚫려 있으니까 뭐 글로 건너간다고 그러지만 아프리카 그 희망봉을 돌아서 가려고 생각을 하는 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우연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고 컬럼버스는 서쪽으로 계속 간 거예요. 서쪽으로 가면은 인도가 나올 거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가정하에. 응? 근데 이제 유럽에서 서쪽으로 계속하면은 아시아 대륙보다도 이제 먼저 아메리카 대륙이 나타나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간다 손 치더라도 태평양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다면 아마 컬럼버스도 배 타고 가다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향신료와 황금에 대한 열망이 이제 엄청 컸었죠. 슈케피, 그다음에 실크피 등등 이 실크로드가 막힌 거죠. 그때 말하자면 이게 검은 금처럼 귀했다. 그렇게 이제 색깔이 슈케피 다 까만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누런 황금처럼 이렇게 귀했던 거. 근데 저런 것들이 서양에서는 안 났었나 모르겠습니다. 다 저걸 이제 동쪽에서 공급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바다로 나가자 해갖고서 이제 포르투갈하고 경쟁이 붙은 겁니다.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은 지금 봐도 그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스페인이 차지하고 그 끝에 이제 조그만 부분을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경쟁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가서 인도 쪽으로 가는 그런 아시아 쪽으로 가는 그런 항로를 갖다 이제 탐험을 하고 있었던 거고 어, 글쎄 이제 그걸 보고서 콜럼버스가 야 저쪽으로는 뭐 손 탔으니까 가기 싫어 해갖고서 계속 서쪽으로 나간 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일로 계속하면 인도가 나온다 이런 가정을 이제 가설을 세우고서 그걸 이제 실천에 옮긴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는 자, 콜럼버스 아이디어를 한번 볼까요? 지구는 둥글다는 고대 지식과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매료가 됐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있죠. 네. 그뭐 하멜도 우리나라 이제 왔다가 이게 돌아갔듯이 그쪽은 이제 육로를 통해서 돌아간 거라고 보여지네요. 배를 타고 이렇게 왔다가 자 어찌됐든 이게 삥 돌면은 인도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서쪽으로 계속 향해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서쪽으로 가면 충분히가 결국은 인도가 이제 나올 거다라는 가정한 거죠. 그러나 그는 지구의 크기를 과소평가를 했다. 조그만지 않았죠 사실은. 지금도 근데 그때 당시에 더 크게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그 뭐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동력으로 가는데도 한참 가는데 그때 그 참 1492년이면은
글쎄요, 바람과 손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노를 저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돌아가면은 뭐 인도에 도달할 거야. 이런 착각. 참 이게 인류사의 발전이라는 건 우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만일 지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야 그거 타고 가다 보면 가다가 난파돼 갖고 다 죽을 거야. 그럼 아예 나서지도 못했을 텐데 야 지구가 조그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 바퀴 돌면 돼. 이렇게 이제 나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메리카 이 대륙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이쪽은 알았어도 서쪽으로 가면은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고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면은 인도가 나오겠지 하고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에서 그 환영을 못 받았듯이 이제 그 이탈리아 그쪽에서는 뭐 씨알이도 한 먹혀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포르투갈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쪽으로 가면 뭐하냐. 이게 아프리카 대륙 돌아가는 것도 좀 벅차 죽겠는데 너한테 쓸 돈이 어딨냐. 너 거절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이사벨 여행과 페르디난도 왕이 결국은 야 이걸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개척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지구도 조그맣다는데 야 성명ем치고 한번 해보자.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때? 결국은 이제 콜럼버스를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1492년 뭐 봄쯤 됐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항해 과정이 이제 쭉 펼쳐집니다. 어떻게 신대륙에 닿았을까요? 자, 1492년 8월 3일 오늘 세 척의 배로 콜럼버스가 출항을 합니다. 하나가 산타마리아호, 그다음에 핀타호, 그다음에 니냐호 이렇게 배 세 척을 갖고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떠났느냐 하면은 스페인의 팔로스 항에서 떠난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떠나고 포르투갈에서 떠난 게 아니에요. 스페인에서 떠난 거예요. 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신대륙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 발견된 신대륙이 지금 뭐 쿠바 이쪽이죠. 응? 그러면서 이제 이 남쪽의 그 이제 이 남미 이쪽으로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남미 대륙이 전부 스페인 말을 씁니다. 브라질 빼고 브라질 한 나라만 포르투갈 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것도 신기한 거죠. 그 남미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차지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스페인이 차지했기 때문에 브라질만 포르투갈 말을 쓰고 나머지는 다 스페인 말을 쓰는 거죠. 근데 또 두 말이 비슷비슷해요. 네. 제가 뭐 두 나라 말을 배운 건 아니지만은 그 남미를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뭐그 출구인가? 출구를 보니까 어디는 슬리다고 어디는 사이다더라고요. 사이다와 살리다. 그러니까 L자가 하나 빠진 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출구예요.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비슷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1492년 10월 12일 바하마 군도 한 섬에 이제 도착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8월 3일 날 출항을 해갖고 10월 12일이니까 한 두 달 정도 이제 항해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바하마 제도의 한 섬에 도착을 했는데 컬럼버스는 거기가 인도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왜? 인도가 지구가 이렇게 크질 않고 이렇게 가다 보면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떠났기 때문에 거기를 인도라고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쿠바, 그 다음에 히스파니올라, 현재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그쪽으로 이제 도달해 갖고서 이제 탐험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쪽 멕시코만 그 일대에 있는 그 이제 섬들에 먼저 이제 이렇게 도착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디오라고, 이제 스페인 말로 인디오가 인도인이라는 그런 뜻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8월 3일 날 출항을 해서 10월 12일 날 신대륙을 발견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자, 황금과 향신료는 없었지만 새로운 땅과 원주민을 발견을 했다. 음, 아까 얘기했던 뭐 계피라든가 그다음에 뭐였죠? 계피랑 뭐 쪽이 쪽가 굉장히 그 아주 굉장히 귀한 향신료였었는가 봐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어, 가보니까 그 참 뭐 처음에는 섬나라로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뭐 가보니까 거기 황금도 없고 향신료도 없고 나중에 이제 남미 대륙 그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을 때 이제 거기서 엄청난 약탈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특별히 갖고 온 건 없지만은 그래도 야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 거기 원주민이 살고 있더라. 또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1493년 1년 뒤에 귀환을 했는데 이제 영웅 대접을 이제 받은 겁니다. 콜럼버스가. 자, 이제 이걸 이제 시작으로 해서 남미 쪽으로 이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가서 점령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죠. 북미 쪽으로 또 이제 야금야금 올라가고 또 영국서도 글로 이제 미국으로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미국의 그 동부 13개 주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쪽에 가보면은 뭐 지명이 아주 재미나요. 뭐, 런던이 아니고 뉴 런던이라는 데가 있고, 뭐, 커네티컷 주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뭐, 뉴 헤이븐, 뭐 해갖고서, 영국에 있는 기존 지명에다 뉴자를 붙여갖고서, 그 새로운 지명을 이렇게 만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영국적인 전통이 이제 꽉 배어 있는 데죠.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독립을 해서 서부 개척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이쪽으로 이제, 어,
스페인, 지금 그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존에 진을 탁 치고 있었던 거죠. 멕시코 이쪽에. 그 이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또 뭐 프랑스도 들어오고, 독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독일은.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뭐 땅을 뭐 주고받고 뭐 하면서 이제 현재 미국이 그 형태를 이제 갖추게 된 거죠. 독일의 흔적이 없다라고 이제 제가 90, 90몇 년인가요? 한 90, 한 4, 5년쯤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어, 뭐 일이 있어서 이제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독일 흔적이 있다. 그러면서 LA에 보면 그 아나하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 이 아이를 갖다가 영어 발음을 A라고 하지만 독일어는 그걸 I로 발음합니다. I. 그러니까 애나하임이라는 데가 ANAHEIM이에요. 그러니까 애나하임. 그러니까 이게 독일 발음이다. 독일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실제로 독일 사람들이 들어와갖고서 그런 지명을 만들었는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1493년에 귀환하면서 이제 영웅 대접을 이제 받은 겁니다. 콜럼버스가. 얼마나 뭐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컬럼버스가 이제 항해를 하면서 그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 컬럼버스 항해의 결과, 즉 신대륙을 발견한 것의 의미와 그 영향이 어떤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역사적 파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인류사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패권국이 미국인데, 그로 인해서 패권국이 생긴 거잖아요, 말하자면. 뭐, 긴 시간이 흘러가면서 몇백 년이 지나가면서. 자, 긍정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의미 하니까 그 앞에 훈장이 걸리네요. 긍정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 앞에는 그 주의 표시가 있네요. 코션. 자, 긍정적 의미를 먼저 볼까요? 대항해 시대가 개막이 됐다. 네. 이게 참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되죠. 엄청나게 이제 그 항로를 개척하면서 이제 도달하는 그 나라 땅은 전부 이제 식민지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남미 북미 통틀어 갖고 다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뭐 기존의 뭐 잉카라든가 그런 그 문명국들을 다 멸망을 시킨 거잖아요. 어찌됐든 유럽 열강이 이제 신학론을 개척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또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나가게 된 거죠. 물론 많은 사람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 입장에서 봐서 그런 거고 지금 신대륙 입장으로 봐서는 음, 엉망이 다 되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식민지가 되기 시작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계사의 그 대전환점이 이제 됐다. 왜? 유럽과 아시아까지는 우리가 알았었는데 그때 당시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걸 최초로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세계관이 붕괴가 된 거죠. 세대륙 중심이 세계관에서 지구적 시각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세대륙이라는 건 뭐예요?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분이 없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라는 그 땅덩어리가 이제 생긴 게 이게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야, 이게 엄청나게 크구나. 5대양 6대주가 지금은 이제 됐죠. 유럽과, 그다음에 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메, 북아메리카, 남미, 그다음에 이제 남극 대륙, 호주예요, 호주. 그러니까 이제 그게 6대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그만큼 이제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적인 시각, 조그만 뭐 새 땅덩어리가 이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지구라는 게 엄청나게 크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가 이제 개척이 됐으니까 식민주의 기초가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492년이니까 그때부터 300년 이상. 그러니까 1500년대, 600년대, 700년대.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독립되고 뭐 막 이럴 그때까지 이제 유럽이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로 이제 식민지 개척을 이제 발동을 걸은 거고,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은 완전히 식민 대륙으로 이제 전락이 된 거죠.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금은 보화를 이제 약탈을 하고 원주민들의 노동을 착취를 하면서 그게 결국은 노동을 착취하고 그다음에 금은 보화를 뺏어간다는 건 자기 곳간이 꽉 찬다는 얘기죠. 그게 곳간이 찬다는 게 뭐예요? 그게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초기 자본주의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거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 자본주의하고는 뭐 천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원주민 사회가 다 파괴가 된 겁니다. 엄청난 전염병을 또 이렇게 전달을 해줬죠. 천연두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전혀 그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냥 원주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도 없고 그런데 또 데려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착취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 있던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이런 문명을 갖다 다 문화를 말살을 시켜버리고요. 수천만 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참 엄청난 그 이제 약탈과 학살과 뭐 이런 걸 자행을 이제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노예무역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피부 색깔이 이제 검은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항로가 개척이 되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노예 수송선에다 싣고서 아메리카에 있는 그 흑인들을 쫙 데려다 이제, 이게, 어, 노예로 쓴 거죠. 종으로. 우리나라에 노비 있듯이. 그러니까 그 기반이 그때 이제 갖춰진 거예요. 노예무역이. 참 좋지 않은 거죠. 예. 그다음에 약탈적 경제. 아까 금은보화를 약탈했다라고 하시고, 은과 금, 자원을 다 약탈하는 거죠. 그리고 원주민들을 강제 노역으로 착취했잖아요. 노역을 착취했다는 얘기는 자본이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 거기서 그걸로 인해서 이득이 이제 생기니까 그 이득은 내 국간에 쌓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유럽 자본주의가 그때부터 초기 형태지만 이제 태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본주의 태동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지만은 그만큼 약탈적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제 내용을 이제 봤지만은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럼버스는 발견자인가, 침략자인가? 어떤 걸까요? 제가 봤을 땐 둘 다일 것 같은데. 자, 미국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콜럼버스의 날로 기념을 하지만은 음, 아까 그 얘기를 했었죠. 10월 12일, 10월 12일 날 이제 그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그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때를 이제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쓰던 달력하고 지금하고 달력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둘째 월요일을 콜럼버스의 날로 이제 정해서 기념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야, 그게 말이 되냐. 원주민이 그때부터 약탈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원주민의 날로 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바꿨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지금 기념일 하나를 놓고 봐도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극명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콜럼버스의 항해는 인류 문명의 연결점이자 동시에 비극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글쎄요. 따져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원주민으로 봐서는 비극의 출발이고,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로 봐서는 새로운 문명을 개척한 연결점이죠. 유럽 문명과 아메리카 문명을. 자, 오늘날 우리는 콜럼버스를 찬양과 반성 사이에서 균형 있게 바라다 봐야 된다. 글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저런 그 문기가 이제 만들어졌겠죠. 자, 어찌됐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공존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은 변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사실 콜럼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뭐 끝도 없죠.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쭉 요약을 해봤는데 우리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자료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물론 이것도 뭐 이제 초상화를 그린 거겠지만 잘생겼네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위키백과 여기서 이제 콜럼버스에 대해서 그 뭐 생애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부터 뭐 이제 이런 탐험에 나서게 된 그런 그 후에 뭐 죽음에 이를 때까지 뭐 상세한 게 적혀 있고 그다음에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제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거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봅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972년 8.3 사체 동결 조치가 있었던 날이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뭐 시장 경제 체제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빚이지만은 그걸 국가 권력이 이렇게 통제할 수 있고 동결을 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때 당시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1972년이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이제 오일 쇼크 때문에 중동에 있었던 오일 쇼크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웠을 때요. 이때 우리나라 경제가 막 이제 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기업 육성을 많이 했죠. 그거 보면 참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해안이 있었던 분인 것만 사실입니다. 참 열심히 데모를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었지만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그때 이제 이 그러니까 자본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 뭐 전부 이제 사채를 빌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리대금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기업이 이래 갖고서는 안 된다. 더구나 뭐 오일 쇼크로 기름값도 많이 올라오는데 도저히 그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재계의 말을 뭐 수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 금융을 동결시켜 버린 겁니다. 사채를. 근데 뭐 사채가 지금같이 그래도 지금도 뭐 사채 쓰면 굉장히 갚기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지만은 저때 당시에는 뭐 완전 고리 대금업이었기 때문에 큰 기업도 이제 휘청휘청거릴 정도로 이제 이자 부담이 컸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막은 거예요. 그대로 되면 기업이 다 쓰러지고 기업이 쓰러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싶은데 이제 엎어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망가진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사채를 동결하고 그 시장을 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
동결됐던 사체를 갖다 이렇게 자본으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합니다. 물론 그게 사체를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채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아주 자그마한 그런 조치였겠지만, 어, 그때 당시에 기업을 일궜던 뭐 지금의 대기업들이에요.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그다음에 뭐 현대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이제 자금의 숨통을 틔워갖고서 이제 그때 이제 대우도 있었죠. 지금은 대우가 이제 사라졌지만 그런 이제 그룹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소위 규모의 경제를 갖다가 이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저때 마련이 된 거다라고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 견해가 틀렸다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8월 3일을 맞이해서 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1492년에 컬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그리고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8.3 긴급 금융조치, 사채 동결이다.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김영란 TV에서 바라다본 지구상에 있었던 오늘의 날짜 이야기, 또 우리 사회에 있었던 날짜 이야기, 두 주제를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